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8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85페이지 155번 문제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비과세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요, 여러분,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보면, 양도세 비과세 소득 종류를 보면,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자,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한 소득, 처분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려요.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은 이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됩니다. 그럼 양도세를 누구한테 부과할 거예요? 자, 얘 빈털 처리라고 인정해 있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요거 비과세합니다.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그래서 농지 맞바꾸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세 번째로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지적공무상 경계를 다시 이제 확정을 했더니,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 있잖아요. 조정금, 요거 비과세입니다. 지적 제조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이게 왜 생겼냐면,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 배웠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지적도라는 게 이제 일치세 때 그 측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확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종이로 돼 있으니까, 자,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하고, 자, 그럴 겸 해가지고 측량을 다시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요즘은 측량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했더니 종전보다 토지 현재 상황은 변동이 없어요. 왜냐면, 자, 지금 다시 측량해가지고 이쪽 지금 현재 토지 지금 경계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쪽 토지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 사람한테 주고, 여기 띄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시 경계를 확정하다 보니까. 그럴 때 종전보다 지적공무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합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 감소된 사람한테는 공무상 면적이,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증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되는데. 증가가 아니라 보다 면적이 감소돼서,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감소돼서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 이제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럴 때 주는 주체가 이제 공적기관이잖아요.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럴 때는 요 소득을 뭐 한다? 비과세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면적이 증가됐을 때는 그 조정금은, 그때는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갖고 조정금을 부담했어요. 그랬다가 면적이 늘어나서 나중에 이 토지를 갖고 있다 팔 때 실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낸 게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면서 부담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이 토지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거 작년 2019년 개정세법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두 가지 내용을 알아둡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하고? 비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 토지요.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이에요. 주택 정착 면적에, 주택
정착 면적에, 주택 정착 면적에, 자, 도시지역은 몇 배요? 도시지역은 몇 배? 5배.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몇 배요? 10배까지 그 양도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건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합니다. 또, 이때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이 주택은 고가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이거 고가주택은 포함해 제외합니다.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기 때문에 항상 고가주택, 1세대 비과세 나올 때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소득 얘네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종류를. 근데 여기다가 시험에서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뭘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감면소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에요.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은 감면합니다. 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제촌하면서 작용한 농지 양도 소득도 이것도 어떻게 하냐? 감면소득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그래서 얘네들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 골라야 돼요. 얘네들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보다 감면소득입니다. 우리가 비과세는 아예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감면소득은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또 그 다음에 얘는 감면소득은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감면을 받는 거지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이 감면은요 우리가 100% 감면이긴 한데 무한정은 아니고 종합소득의 감면 한도라고 그래가지고 감면 한도가 있어가지고 1년 내 1억 원 한도 내에서 또 그 다음에 5년 내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내가 대토하는 농지소득 8년 제촌 적용농지인데 양도소득이요. 만약에 산출세액이 1억 2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1억 원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가 돼요. 자 그래서 무한정은 아니고 자 100% 감면 그러니까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해 주는데 다만 1억 원을 넘었다 그러면 1년 내 그러면 그 한도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또 양도세 산출세액이 세금을 계산했더니 산출세액이 1억이에요. 8년 제촌 적용농지. 근데 이런 건 또 실무적으로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는 뭐 이런 거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낮지만 실무적으로 그냥 나는 8년 제촌 적용농지니까 양도세를 아예 안 내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에요. 근데 다만 감면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돼요. 우리가 양도세, 부가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지만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줄 알고 있는데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세액 20% 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가 감면이죠.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비교해서 비과세 소득과 감면소득을 비교해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제 뭘 좀 보면서 알려드리면 좀 좋은데 일단 말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잘 보세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요. 그 비과세 사유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라든가 또는 농지법이나 농어촌 정비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예요.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요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분합은 안 돼요. 분합은 나누거나 합치거나 복잡한 거라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고 뭐만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또 단서 조건이 있어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고요. 또 교환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무조건 3년만 나와요. 기간은. 자 그러면 15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 요거는 분합은 안 돼요.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예요. 그리고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단서 조건이 있어요. 몇 년 이상? 하여튼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에요? 교환분합이나 비과세에서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가로 안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이내 무조건 몇 년? 3년 이내 법령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포함해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이면 농지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요건 보세요. 농지 교환 분합의 소득 비과세 요건 중에서 비과세 요건을 보면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있잖아요. 비과세 요건을 좀 한번 볼게요. 비과세 요건은 이렇습니다.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 원.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8억 원. 그럴 때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에 큰 편 토지가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아야 한다죠. 이하니까. 그러면 10억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보다 지금 작죠? 그러니까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쌍방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5억입니다. 그러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요?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차액이 지금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차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 이 교환 분합 시 비과세 요건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요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요 시계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몇 번? 3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55번 문제. 하여튼 교환 분합이나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입니까? 3년 기억합니다. 156번 문제로 갑니다. 156번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보면요. 이렇게 교환 분합의 사유가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또는 3번처럼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처럼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모두요 분합도 비과세 사유예요. 근데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분합은 너무 복잡하게 해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환만 비과세 사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 경우 교환만. 단 근데 이거는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니까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단서 조건이 없는데 요 4번 같은 것은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이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환 분합에 관한 내용들이 또 이어지는데 원래 기본소를 보면 근데 하여튼 교환 분합이나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만 나옵니다. 기간은.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교환 분합 시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논밭으로서 지적공부상 반드시 논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농로, 수로 등도 포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반드시 논밭으로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는 것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반드시 지적공부상 지목이 논밭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답 과수원 여기 논밭인데 과수원이 빠졌네요. 지금 과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시면 해설해 보세요. 우리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논밭, 과수원이요. 과수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3개 지목이어야 되고 또 해설 보니까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상대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작년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그래서 실질과세원 직상
반드시 전답과 선이어야 한다. 지적공상 지목이 땡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 신작 그 광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광고를 안 드렸는데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 공인단계에 보면 공인단계 인강에 보면 그 합격노트라고 있어요. 그 세법은 합격노트가 뭐냐면 비교도의 세법 특강인데 그 이미 이 봄에 이미 저 촬영해서 올렸어요. 제가 신작 여러분한테 한번 광고한다는 게 계속 깜빡했는데 그 합격노트라는 강좌에 그 세법은 합격노트 강좌에서 비교도의 세법으로 인강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물론 길어요. 그거는 이제 기초 강의 들은 사람도 기초 강의 들은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초보자는 안 되는데 기초 강의를 들은 사람은 바로 그냥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강수가 좀 많아요. 그런데 빠르게 여러분들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빠르게 하면은 그 특강 그 합격노트 그게 보면 한눈에 이렇게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한 번에 이렇게 과세대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등을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한눈에 보고 한 번에 정리하기 이렇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되어 있고 또 내용별로도 헷갈리는 것들 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우리가 세법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내용을 더 이제 압축해 놓은 건데, 말하자면 제가 이제 딴 데서 하는 요약집을 압축해 놓은 건데, 그 시험에 나오는 중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강좌를 들으시거나 나 세법이 자꾸 헷갈린다 뭐 이런 분들은 그걸 한번 강의 일자를 빠르게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특강집은 원래 그 합격노트는 그게 이제 그 사전처럼 원래 이제 특강용인데 근데 이제 공인 단계에서는 길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갖고 다니면서 사전처럼 그걸 정리할 수 있고 또 그거로 정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론이 헷갈리는 것들이 세법이 정리가 쫙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 신작 봄부터 예고한다는 게 이상하게 다음 주에 가지고 광고를 해야지 했다가 또 광고해야지 까먹고 그러다가 여름이 돼버렸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영 마지막 9, 10월 마무리 과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7, 8월 달에 그거 한번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그 강좌를 한번 들으시면서 그걸 보시면은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갖고 다니면서 그거 보면 헷갈릴 때마다 쫙 보면서 사전처럼 쫙쫙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정오표도 다운받으셔야 돼요. 아마 그 정오표도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동안 오류라든가 아니면 오타라든가 아니면 조금 개정된 내용에 대한 거 이렇게 정오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종합부동산세 보면 제가 합격노트를 촬영할 때는 봄이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보면 개정안 작년 2019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위에서 종부세 세율 같은 거 개정되려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대 국회에서 4월 달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 계속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될 예정인데 개정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종전처럼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정오표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자, 156번 문제 봤고요. 15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1번이요.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큰 편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한다. 그렇죠? 교환분합이나 비과세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지문 같은 것은 그냥 참고서로 보시면 돼요. 농지 대토시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총급여 사업소득 등등 이런 것이 3,700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 시 제외한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 낮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3번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상대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농막, 퇴비사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지난 농지는 비과세 감면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교환벌업이나 비과세나 이런 거에서는 나왔다 3년입니다. 예. 5번 8년 이상 자격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뭐라고 쓰여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감면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고 넘어갑니다. 158번 문제는 또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넘어가시면
그 288페이지로 갑니다. 288페이지 160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0번 문제부터 보시면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나오는데 양도세 비과세요. 자, 저는 말로 일단 한번 제가 해보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요. 대략적인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자, 양도소득세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대략적인 요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건을 보면 먼저요. 1세대가요. 1세대 그러면요. 1세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보게 되는데 그럴 때 형제 자매라든가 직계 존속도 동일한 생계를 같이 한다.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그러면 1세대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세대원 중에서 뭐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자도 다 1세대원에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 퇴거한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양도 시점에 집 갖고 있는 세대원 잠깐 주소다 옮겨놨다가 또 합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 퇴거한자도 1세대원에 포함하고 또 법률상으로는 이혼했는데 사실상 이혼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도 1세대원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는 이혼해 판사 앞에서는.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월과세 특례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법률상으로는 판사 앞에서 이혼하고 자 둘이 생활은 같이 해. 근데 법률적으로 이혼이야. 근데 같은 집에 살아. 이럴까봐 자 법률상 이혼했는데 사실상 이혼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도 포함하고 1세대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1세대원이 개인별이 아니에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쳐서 양도일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돼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내 1주택이면 돼요. 자, 그래서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한 채가 있고요. 해외 주택 한 채가 있는데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 1주택 양도로 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요거요. 1주택을, 양도일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2년 보유를.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다만 비거주자가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이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거주한 상태로 나중에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3년을 보유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거고요. 비거주자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3년 보유고 원적으로 2년 보유한 비과세입니다. 근데 단 조정대상 지역 내 이 규제 지역 있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우리가 수도권 서울하고 그런 데 같은 데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광명도 그 당시에 같이 조정상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상지역 내 주택은 몇 년이요? 2년 거주까지 해야 돼요. 보유기간 중에 2년 보유권도 갖춰야 되면서 그 보유기간 중에 자, 몇 년을 거주해야 돼? 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자, 조정상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다. 근데 조정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다 그러면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자, 조정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일 때는 몇 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까지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아니어야 돼요.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됩니다. 미등기 양도 아니어야 되고, 또 고가주택도
고가주택도 아니어야 됩니다. 고가주택도 여기 주택에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 주택에서 고가주택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가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고가주택 제외고,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기 때문에 고가주택 제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세대 1택 비과세에 관한 대략적인 요건입니다. 또 1세대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 토지요. 비과세 되는 주택 부속 토지 범위는 주택의 부속 토지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이 아까 설명드렸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몇 배? 5배까지 비과세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적 밖은 몇 배요? 10배까지 이렇게 비과세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도시적 또 5배, 도시적 밖은 10배까지. 이렇게 해서 1세대 비과세 대략적인 이 요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한 것들은 이제 볼 거고, 우리가 1주택을 보여야 되는데, 주택이 두 채예요.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주택 양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잠깐만 보실까요? 보여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이 두 채인데 예외가 있죠? 주택이 두 채인데 1주택 양도로 보는 예외도 있고요.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특례, 예외, 이제 1세대 2주택인데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 또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러면 먼저 160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0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1세대 2주택 중에서 1주택은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 2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데, 여러분요, 주택이 두 채 있었는데 하나는 멸실했어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멸실했으니까. 그러면 1주택 된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서울특별시에 신주택을 매입하여 3년 이내에 파주시 소재 종전주택이요, 2년 보유하고 조정상적 아닙니다.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데, 요거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요거는 우리가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주택 양도를 본 특례에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요, 주거 이전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특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세대 2주택 특례를 쭉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요거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요. 요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먼저 우리가 일시적 2주택 특례요.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특례를 보시면 먼저 요건 이런 거예요. 종전 주택이 있었습니다. 요거 종전 주택이 있는데요. 종전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 가려고 새로운 신주택을 취득합니다. 신주택을 취득해요. 그랬을 때 요거 종전주택 취득 후 있잖아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그랬어야지 특례 적용됩니다. 그런 거지, 종전에 주택 하나 샀어요. 10개월 만에 또 산 주택이에요. 그럴 때는 특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또 여기 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있잖아요. 종전주택은 몇 년 내 양도하면 되냐면 3년 내, 원칙적으로 3년 내 양도를 하면, 주택이 두 채인데도 종전주택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요, 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바로 비과세는 아니에요.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한 요건 등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3년 내 양도하는 거. 그래서 1식 2주택은 몇 년 내 2주택을 했어야 돼? 3년 내요. 근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요. 조정상 지역에 있고, 규제 지역에. 그 다음에 신주택도 조정상 지역에 있어요. 그럴 때는
둘 다 종성적이 있을 때는 보세요. 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야 되냐면 이거 1년 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양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이 신주택으로요. 이 신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1년 내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를 오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까지 해야지만 자, 요 종전주택 양도했을 때 1세대 1세 양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자, 그래서 둘 다 종상적이 있을 때는 몇 년 내? 1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또 신주택으로 1년 내 이사도 오고 뭐 해도 해야 돼? 전입신고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조종상적이 있지 않으면요. 그럴 때는 몇 년 내 양도하면 돼? 3년 내. 둘 다 조종상적이 있을 때가 몇 년 내요? 1년 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160번 문제 2번 지문이요. 이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서울특별시에 조종상 지역에 신주택을 매입했습니다. 3년 내 파주시, 지금은 이제 파주시가 조종상 지역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파주시도 포함한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포함한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주시 소재 종전주택 이 조종상 지역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양도한 경우에 둘 다 조종상 지역이 있을 때가 1년 내지 둘 다 조종상 지역 하나라도 조종상 지역이 있지 않을 때는 몇 년 내요? 3년 내 양도하게 되면 1세대 주택은 1세대 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네. 3년 내 양도했으니까. 자,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 이주를 위해서 세대 전원이 2년 보유권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이 3번 증언은 어떤 거냐면 2년 미만 보였는데도 우리가 1세대 1주택 2년 미만 보였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로 해외 이민으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순수하게 여러분 주변에 양도소득세 회피하려고 이민 가는 사람 봤어요? 이민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해외 이주는 2년 미만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2년 미만부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에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거, 해외 출국도 역시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이 해외 이주하고 해외 출국은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긴 한데, 자, 정확한 요건은 뭐냐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이면서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주택을 양도해야지만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례 문제 나오면 나중에 이제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질문. 1세 주택 소유자가 해외 이주를 위해서 세전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에 1세 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그랬는데, 물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다는 단서 조건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든 간에 출자이자의 의도를 봐서 맞다고 보고요. 4번입니다.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이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1년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주택 비과세 적용한다는데, 이건 뭐냐면 또 역시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건데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예외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 요건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대전광역시에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대전광역시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이게 1년 6개월 보유했습니다. 1년 6개월 보유요.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자, 요 1년 이상을 거주했던 주택이에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인데, 근데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형편, 상업상 형편 안 돼요. 근무상 형편,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다. 자, 그러면 이 대전광역시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사례, 부득이한 사유 양도 요게 나오면 꼭 확인해야 될 거, 1년 이상 반드시 거주했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했어야지.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면 자,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어야 되고,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취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마음대로 옮길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취약, 질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이요. 자,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나 정건 다 되는데, 다만 여기 보세요.
단 사업상 형편은 안 돼요. 단 근무상 형편은 되는데 사업상 형편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업상 형편은 안 되고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용도 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돼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건 갖췄을 때 이 1세대 1주택은 2년 미만 보유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예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합격 노트를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 드린 게 그걸 보시면 다 이렇게 이런 요건들이 쫙쫙쫙 다 해서 정리가 핵심만 다 돼 있어요. 나중에 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요거는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었으니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고 질병, 부득이한 사유고요. 5번 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을 철거했는데 재건축 사업이 무산돼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여러분 주택이 없어지고요. 나대지 토지를 양도한 거예요. 항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이 양도될 때 그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하는 거지 주택은 없어지고 토지만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예요. 양도세 과세입니다. 5번 정답이고요. 161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이요. 1번 지문은 뭐냐면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노부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칠 때 얘기입니다. 자, 저도 1세대 1주택입니다. 근데 부모님도 1세대 1주택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을 때 효도 과정이 불이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학가한 날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학가일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무거나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학가일부터 몇 년? 10년이요. 가로놓기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기 위한 건데 요즘은 제가 이거는 좀 나이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직계존속 그러면 60세는 요새 청춘이잖아요. 그런데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부모, 직계존속, 동고분양, 노부모 그러면 적어도 한 70세 이상, 75세 이렇게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 자식이 집도 없다고? 예? 자, 어떻든 간에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0세는 너무 청춘이라. 그렇잖아요.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안 좋고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한갑잔치 한다고 옛날에는 진짜 예전에는 62세 되면 저희 할머니 때 그렇지만 한갑잔치 막 대대적으로 하고 막 그랬었어요. 한갑 때. 그런데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해보면 옛날에 막 그랬던 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한갑잔치 한다고 62세가 그럼 욕먹지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입니다. 1번 좀 볼게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로 안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그런데 이거 뭐냐면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직계존속 중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자가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만 60세, 만 62세, 엄마는 만 50세.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동고분양에서 세대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도 몇 년이요?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때는 아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번입니다.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영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귀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반주택을 5년 내 양도 시에 1세대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면 깊은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내용이나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1세대 2주택 특례 중에서요. 1세대 2주택 특례 중에서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요걸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인데요. 이거는 이쪽을 좀 지울게 이제 농어촌 주택 특례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이 있고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이 있고 농어촌 소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일 때는 자,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면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일단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이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주택이 두 채 있어도요. 근데 이 농어촌 주택을 요것을 먼저 양도하잖아요. 요거 먼저 양도하면 요거는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요거만 알아도 되는데 좀 깊은 내용이 있어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 특례에서는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그냥 요건 그냥 듣기만 들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읍면지역,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을. 나 도시에 일반 주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이런 때는 어느 주택을 먼저 한다면요. 예? 이거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에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이 일반 주택을 이것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또 농어촌을 떠나려는 사람이 자 도시에요. 농어촌을 떠나려고 5년 이상 농사 지었던 인농인이 거주했던 주택인데 5년 이상을 거주했던 주택인데 농어촌을 떠나려고 도시에 일반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 지키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또 농어촌으로 귀농하려고 귀농주택 농어촌에 소지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귀농하기 위해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봐요. 근데 여러분요. 이건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농사 지으면서 5년 이상 살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 상속주택과 인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없어가지고 보세요. 좀 깊은 내용이지만 양도시기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양도시기 몇 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양도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왜 저 농지 절대 농지인데 농지하고 뭐 주택 같은 걸 농가주택 같은 걸 샀어요. 그러면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가 공직을 마치면 거기 가서 귀거래사 농사 지으면서 제가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 보세요.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귀농주택은 요건이 굉장히 쫙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귀농주택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또 농사 짓겠다면서 텃밭 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 이 귀농주택은 대지 면적 쭉쭉방 660제곱미터 이내에 되고 또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요. 자, 귀농하겠다고 요건 갖춰가지고 내려가서 비과세 받은 다음에 몇 개월 만에 바로 올라온 걸 막기 위해서 3년 이상 거주 영작해야 돼요. 3년 이상. 또 그 다음에 얘는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는데 이 귀농주택은 귀농주택 취득 후 이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에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자, 이런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농어촌에 소지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소지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 요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1번 문제 2번 집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 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받는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영호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반 주택을 5년 양도 시 1세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거. 그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는 거. 3년 이상 영농 영호에 종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첫 번째 요건입니다. 취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하고 질병, 근무상여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 부득이한 사유 확인하시고요. 사업상여편 같은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라도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배제되고 뭐한다?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은. 자, 실거래가 10억, 실거래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은
자,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는데 다만 실거래가의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해주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 계산할 때 장기보유 풍제 계산할 때는 안분 계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 양도차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각각의 소유로 본다는데 이게 이제 공동 상속주택 이게 틀렸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틀렸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틀렸는데 어떤 얘기냐? 한번 설명을 이쪽에 한번 드려볼까요? 이쪽 가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 상속주택이 있어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동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공동 상속주택이 있어요. 자, A라는 공동 상속주택이 있는데, 자, 요게 갑을병 3명이 공동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 상속주택 외에, 자, 갑이요,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구 주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자, 이거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근데 다만 얘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예요. 상속지분이 갑이 1.5 나머지 애들이 상속지분이 1이에요. 그러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있으면 그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그래서 공동 상속주택은 원칙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하는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있으면 그 자의 소유를 계산해서 이때는 1세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2주택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5번 질문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의 소유로 본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있으면 그 자의 소유 계산하니까 각각의 소유 계산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네, 요거. 그런데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여기 한번 지어볼게요. 공동 상속주택과 비교해야 될 게 공동 소유주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A라는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택이 있어요. 공동 소유주택. 그래서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봅니다.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갑지분이 90%, 을지분이 10%인 공동 소유주택과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있잖아요. 요때는 1세대 2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2주택 양도로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보면 지분이 작으니까 자기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나 주택 비주택 양도할 때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라고 생각해가지고 양도세 신고 안 하고 나 비과세인데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큰 이제 세무서에서 안 내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공동 상속주택과 비교합니다. 공동 상속주택 원칙 주택수 계산은 포함 안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있으면 그 자의 소유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합니다. 이건 내 의지로 소유한 게 아니니까 그렇고 이건 내 의지로 소유한 거니까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5번 하여튼 공동 상속주택이니까 각각의 소유로 본다 틀렸습니다. 공동 소유주택과 비교합니다. 162번 문제 있죠? 162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62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보니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파주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조정대상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 문제는 파주시라고 한 것은 조정상적이 아닌 경우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질문은. 2번이요. 부산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법에 따른 출국일부터 1년 내 양도한 경우예요. 자, 여러분. 아까 해외 이주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그랬죠?
2년 보유를 못했지만 1년 6개월밖에 보유 못했어. 그렇지만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하게 되면 1세부터 양도를 봅니다. 그래서 1세부터 양도를 봐서 2년 보유 못했어도 비과세입니다. 3번이요. 대전광역시 소지하는 주택을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1년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를 영이 정하는 근무상 용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제가 그랬죠? 2년 보유를 못했지만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고 취약, 질병, 근무상 용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4번이요. 광주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한 1년 이상의 국외 거주를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상편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했을 때도 똑같아요.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양도했으니까 출국했으니까, 그러니까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5번이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네요.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기간 중 거주 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기간이 6년인 경우 그랬는데, 이건 뭐가 틀렸냐면 가로 안에 내용이 틀렸어요.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면 안 되는데 그게 틀린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지울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요거는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특례 중에서 건설 임대주택 특례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건설 임대주택이에요. 건설 임대주택인데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건설 임대주택 특례, 또 뭐 1세대 1주택 및 전부 일부 수용의 경우, 아까 해외 이주, 또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출국하는 경우, 또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2년 미만 보이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보세요.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요.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한 건 안 되고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 임대주택이요. 요 시점에 임차를 시작했어요. 거주하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팔아요.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보유기간이 2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건설 임대주택에 잘 보세요. 임차일로부터요.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예요. 근데 요 거주는 세대 전원이 거주했어야 돼요.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취약이나 어떤 그런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대 전원이 거주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부만 거주했다고 되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주기간이 6년이니까 5년 이상 거주했잖아요. 근데 왜 틀렸냐면 이것은 세대 일부만 거주, 이게 틀린 거예요.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돼요. 일부만 거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전원이 거주했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물론 괜찮지만요. 취약이나 근무상 입변 질병 요양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내용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6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64번 문제 별표시고요. 164번 문제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문제 좀 더 문제 풀 게 좀 더 남아가지고 문제 나중에 이제 종합 문제로 또 막 쭉 반복되는데, 16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을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래요? 출국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어야 돼요. 2년 내 양도했어야 되는데 3년이 된 날이니까 2년 지났죠?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이민과 해외 출국은 꼭 출국일부터 2년 내 팔아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2번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항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예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등기 의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 그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이나 내가 미등기 양도한 사유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미등기 양도예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한 자산, 그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이런 애들은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제했죠?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2번 맞고요. 미등기 양도세는 해당하지 않고. 3번입니다.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한 비과세된다. 이 부득이한 사유는 반드시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될까?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어야 됩니다. 6개월 거주하던 주택은 안 돼요. 4번입니다. 양도항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 1세대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책 전부가 비과세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초과액은 과세인데 다만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권을 갖추면.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양도책 전부 과세한다 땡, 양도책 전부 비과세한다 땡이에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전부 틀렸습니다. 9억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5번입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3분의 1이에요? 아닙니다.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교환번합부정수 비과세, 쌍방 교환번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했습니다. 3분의 1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니까 165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보시면 뭐 쉬운 거였습니다. 가로놓기 나오는 거.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야 된 경우요.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기특하게 집 한 채. 그래서 1세대 2주택 됐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요거는 5년 내,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혜택은 1세대로 모아서 제154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1주택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보유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항상 세법에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직계존속 그럼 몇 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몇 세 미만인 자 포함? 60세 미만인 자가 있어도 포함해서 동거부양에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유택을 보여야 되는 경우 합친 날 몇 년이요? 10년 내. 노모 동거부양은 넉넉하게 시간 줍니다.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혜택은 1세 유택으로 모아서 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6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이건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입주권에 대한 건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이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166번 문제는 중요하진 않고, 이제 그렇지만 입주권에 대한 거 몇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